안녕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게 뭐냐면 2023년은 고금리, 고금리 지속. 금리는 쉽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항상 시장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금리가 지난 이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한국은행에서 3.5로 올려놨죠, 그죠? 기준금리가 3.5%로 올려놨어요. 실제 우리 금리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이제 미국 금리가 중요하죠. 미국 금리는 4.5입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일날 뭐 4.75로 가든 5.0으로 가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가 뭐예요? 고공비행을 해요. 바로 안 내려오죠, 그죠? 금리 인하는 뭐 생각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3.5인데 3.5인데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자 국고채 1년짜리를 놔두고는 전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시장은 이제 인하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금리 인하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한민국 기준금리예요. 대한민국 자 국고채인데 대한민국 국고채 10년짜리 이제 여기에 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2%였어요.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어도 3.38입니다. 이게 거의 60%가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우리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미국 금리가 중요하죠. 그죠? 전 세계 달러를 지고, 흔드는, 자, 미국 국고채 10년짜리입니다. 1년 전에 얘들도 1년 전에 얘들은 1.5였어요. 지금 3.49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뭐예요? 더블이 더 올랐어요. 2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새해 들어서 자 이렇게 올랐어요. 9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렇게 9일 연속 올리니까 뭐 또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따라다니시고 그러는데 이거 올해 이렇게 따라다니다가는 그나마 있는 돈마저 다 날려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이게 다릅니다. 작년에는 자 2023년도에는 무조건 3원 물렸어요. 사물놀이라고 하죠, 그죠? 계속 사면 물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면은 팔 기회를 줘요. 사면은 사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사는 순간 바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는 순간 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계속 또 사고 팔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사고 팔 수밖에 없냐면 작년에는 무조건 사고 나서 못 팔면 죽었거든요. 작년에는 사고 나서 하면 그냥 15% 20%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난 22년 지수가 거래소가 25% 빠졌고 코스닥이 35%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도 3%만 올라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3%만 사가지고 3% 5%만 올라도 팔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3% 5% 먹고 팔고 길들여지는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뭔 일이 벌어지냐? 이 큰 손들은 매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하수들은 3점 먹고 계속 수도를 하는 거예요. 예, 3점 먹고 수도를 하는데 큰 선은 뭐예요? 계속 밀어줍니다. 3점은. 예, 계속 3점으로 밀어주면서 뭐예요? 제일 마지막 순번에 들어가죠. 예, 마지막 순번에 예, 뭐예요? 예, 표를 딱 보고 흔들고 피박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이 10월이 중요합니다. 10월이. 자, 10월인데 작년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은 8조를 매수했어요. 예, 8조. 10월 그러니까 3개월 반 동안 3개월 보름 만에 8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자, 왜 10월이 중요하냐? 환율이죠. 10월 24일 날 꼭지를 쳤어요. 1446원. 원달러 환율입니다. 10월 24일 날. 그래서 불과 석 달 만에 210원이 내려간 거예요. 원화가 강세로 갔죠. 즉 뭐예요? 외국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으로 이때 10월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지금 환차익으로 가만히 앉아서 14%를 먹은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 환율이면은 외국인들은 별로 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 외국인들이 지금 이 큰 손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려서 매집을 안,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매집을 하지는 않거든요. 뭐예요? 흔들어요. 흔듭니다. 흔들 때는 세게 흔들어요. 세게. 보통 10%씩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불과 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3개월 반 동안 8조를 샀는데 여기서 말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23년 상반기 내내 이 짓을 합니다. 왜?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작년 트라우마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각종 분석기관이라든지, 여러 어떤 IMF라든지 S&P 이런 데서 경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 교수들이, 뭐예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 사람들이 70%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트라우마가, 이 지난 1년 동안의 트라우마가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사는 순간 판다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단타에 이제 길들여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난 11월, 12월 이때도 엄청난 진짜 말 그대로 테마주에 난리 속이었죠. 그죠? 어제까지도 뭐예요? 최근에 이때 그랬잖아요. 자, 사우디, 네옴시티, 재벌집, 그러다가 그죠? 아바타, 그러다가 사우디에서 두바이로 갔어요. 일경. 지금은 UAE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테마주 따라다녀 봤을 건데, 이거 한 3번 먹고 한번, 손해봤는데 똔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점장까지 경험이 38년인데, 지점에 있어 보잖아요. 계좌들이, 투자 성격들이, 계좌의 성격, 돈의 성격들이 다 다르죠. 그죠? 이상스럽게 날마다 사고 파고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고스톱 치는데 죽지도 않고 열고예요. 열고.
이건 뭐 100% 죽죠. 예, 그래서 올해의 화두는 뭐예요? 자, 고급니다. 그러면은 자, 1월 달에 낙폭 과대주. 낙폭 과대주들이 자, 한 번씩 제대로 반등을 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예요. 제대로 반등이 이루어졌죠. 그죠? 바닥에서 지난 10월달 이후에 32% 반등했습니다. 32% 반등. 그러면은 이제 자, 이렇게 그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하고 나서 반등이 일단락이 됩니다. 자, 반등이 일단락되고 나서 다시 이 큰 손들은, 외국인들은 뭘 살까요? 또 매집을 합니다. 흔들면서. 무조건 삼성전자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삼성전자 안 삽니다.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앞에 이 얘기했던 이 고금리. 자, 미국 금리예요. 이 이자 비용을 이렇게 많은, 자, 보통 기업들이 투자할 때 1조 뭐 2조 3조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정도 투자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돈을 빌려 가지고도, 자, 1년 전에 1조를 빌렸으면 1년 전에 1조를 빌렸으면 1.5%였으니까 얼마? 150억 냈었어요. 이자를. 1년 전에는. 지금은 350억 내는 거예요. 1조를 빌렸다고 했을 때 이자가. 이거는 이제 시장금리에다가 또 뭐예요? 플러스 또 할증도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주가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주가는 기업의 가치예요.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무조건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실적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 말 그대로 성장주들이었죠. 카카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데도 고점에서 70%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은 무조건, 이제 1차 반등이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뭘 매집을 한다? 고실적주를 무조건 매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주가들이 한 차례 이제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이 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실적이 제대로 올라오는 업종이 많지가 않아요. 아실 거예요. 왜? 수출도 계속 감소죠.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지금 거의 한 개, 두 개 업종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은, 자, 이렇게 삐끗삐끗 순환매 반등이 돌고 나서는 뭐예요? 돈 되는 쪽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쪽이 뭐예요? 고실적주. 그러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주가의 이제 밸류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가의 밸류. 주가의 가치. 주가의 가치가 되는 기업이 뭐냐?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 뭐냐? 해서 삐끌삐끌 순환매 돌다가 뭐예요? 하반기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한마디로 되는 종목에 돈 되는 업종에 뭐예요? 큰 손이 집중을 합니다. 큰 손들의 집중이에요. 집중. 이것저것 안 삽니다. 이것저것 안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예, 자, 이 구간에서는, 예, 자, 이 구간에서는, 예, 계속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 뭐, 카카오도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LG전자도 올라오고, 예, 다 올라왔어요. 한바탕씩 순환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불과, 몇 개월 뒤면, 예, 불과 몇 개월 뒤도 아니에요. 예, 설날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설날 이후에는 이제 22년 결산들을, 자, 실적 결산을 하죠. 그죠? 예, 주주총회도 하고. 예, 설날 이후에는 이미 미국 시장도 이제, 예, 미국 시장도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 있죠. 예, 미국 시장도. 그러면은 또 여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설날이 불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설날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시장으로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순환매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예,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이미 계좌가 망가졌으면은, 예, 계좌가 망가졌으면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예, 그냥 버는 거는 3%고 또 까먹는 건 10%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이제. 예, 마음이. 까먹은 건 많고, 예,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됐는데, 나는 번 게 뭐냐? 해서 뭐예요? 이제 테마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매하다가 시장에서 90%가 거지되는 거 이유예요. 깡통나는 이유라고. 저는 이게 잘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 설 전 3일, 예, 그 다음에, 설날 이후에, 이런 거 대비하셔서, 예, 초대형주 제가 하시라고 안 해요. 예, 저희도 지금 오늘부터는, 예, 오늘부터 지금 회비벌기 종목이 들어갔는데, 예, 회비벌기 종목이 들어갔는데, 오늘만, 예, 오늘만 거의 뭐, 예, 7, 8% 올랐어요. 오늘만. 예. 이거 내일 또 살 거거든요. 내일 또.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라든지 회비 벌기 단기 매매 종목도 만약에, 예, 물리더라도 조금 들고 있으면 되는, 그건 뭐예요? 예, 실적이 좋아지는 거. 실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좋아질 일은 없죠. 예, 부동산이 저러는데. 예, 건설업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 좋아지는 기업 없어요. 지금 그냥 급전직하하는 거 막아준 것 뿐이지, 1월 13 대책은. 예, 속도만 늦춰줄 뿐이에요. 예, 집값 하락에 속도만 늦춰줄 뿐이지, 이거 못 막습니다. 예, 부동산은 연착륙이 없어요. 예, 부동산은 연착륙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 뭐예요? 예, 건설 많잖아요. 철강, 예, 은행, 예, 시멘트 이런 것들은 가다 만다니까요. 예, 가다 말하면, 자, 오늘 같은 날, 자, 순고로 조정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더 갈지, 예, 다시 내려갈지.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반등 종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반등 종목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뭐 이런 셀트리온, 제발 올라올 때 좀 파시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셀트리온을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예, 몇 번째 안에 지금 많이 샀잖아요. 그죠? 예, 작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어요, 이거. 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래요, 셀트리온이. 안 간다니까요. 예, 합병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오히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합병하면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합병 안 하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 매출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지금 양방으로 잡잖아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러면 합병해놓으면 뭐예요? 한쪽으로만 잡아야지. 이 3분의 1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시냐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예, 이런 거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예,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 예. 그러니까 이 3월달, 2월달, 3월달 주총하면은 감사 의견 한정 나올 거 수두룩입니다. 예, 감사 의견. 한 방에 맛이 가버려요. 한 방에. 그래서, 예, 무조건 재무 구조가 좋은 것들은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 뭐예요? 실적 수반, 예, 성장 플러스, 이런 걸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주변 지금 여건들이, 예, 여건들이 저희 방에 이제 주력 종목들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가 이 주변 여건이 주식을 살 수 없게 만들어놔요. 올라오기만 하면 팔게끔 돼 있습니다. 예, 불안하고 난리판 속이니까.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이제 길게 못 하는데, 예, 머릿속에 설날 지나고 설 전이라도, 아,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분명히 시장은 다른데 고금리라는 게, 예, 이게 전 세계 현상이다. 예, 이 속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뭐겠냐? 살아남는 기업이 뭐겠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